자, 이제 내일부터 5월 증시 첫 거래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저희가 또 전화 연결해서 5월 시장 전망이라든지 반도체주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뭐 시장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한타증권 백기련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반도체 업황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도 발표가 되고 컨퍼런스 콜도 진행이 됐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살짝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에서 강한 자신감 드러내면서 이제 좀 좋은 얘기들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할 때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좋은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낸드라고 하는 부분도 흑자 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메모리 부문이라고 하는 디램 낸드 합선 영업이익이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시도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이나 아니면 선상공정 DDR5 부문에 대한 수요가 급하게 늘어난 부분 영향이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와서 AI 수요 영향으로 가파르게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SSD라고 하는 낸드 제품 덕분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인트를 집어봐야 할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이제 LSI 파운드리 쪽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분기 대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아직 뭐 AI 향 외에 다른 일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규모 자체가 그렇게 변동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분기 말고 다음 분기를 봤을 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 혹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고민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분기에도 보였던 낸드 그리고 디램 부분 둘 다 조금 더 실적 개선을 가져가면서 삼성전자 전사에 있어서 이익 개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1분기에 아쉬웠던 LSI 파운드의 부분도 분기 지나면서 어쨌든 전방 수요 개선이 진행이 될 거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적자가 축소되면서 이제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3조 레벨 가까이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되면 다양한 과사들의 리포트가 나올 텐데 이런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올해 하반기 그림 어떤지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어쨌거나 근로제 날 다들 출근도 안 하신 날인데 유한타가 저희 방송 살려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백 의원님. 네, 이거 어차피 이거 전화 연결이지만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고 제 경험상 이거 5분 전화 연결 준비 5시간입니다. 네. 지금 오랜 증시격은 세린메이 해서 이제 5월을 맞다 보니까 이제 또 트라우마가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뭐 이제 옛말이다 이런 말도 슬슬 들리긴 합니다만 조금 불안합니다. 어제 장 보고 나니까 지금 5월 우리 투자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일단은 사실 AI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새로운 키워드나 모멘텀을 잡고 종목 단위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 반도체 시장을 리뷰를 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뭐 대형주뿐만이 아니고 중소형주 한국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뭐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200% 올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더 봐도 되냐라는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ASIC이라고 하는 맞춤형 반도체가 이제 AI 추론형 시장을 대응을 하면서 신제품들이 대거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초기 국면에 진입을 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북미 위주로 형성되어 있던 ASIC이라는 반도체 시장이 대만이나 일본 쪽으로 확대되어 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숫자가 이제 실제로 찍히는 부분들이 또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또 메모리에 대한 변화도 같이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아직 국내에서 투자자들 미팅을 하다 보면 이 ASIC이라고 하는 시장과 그리고 뭐 향후에 나올 메모리는 어떻게 좀 연결을 해볼 수 있냐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추론형 맞춤 반도체 시장은 HBM 70배 쪽이랑 25년, 26년에 같이 온라인해서 시장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HBM이나 커스터마이즈 메모리에 대한 뭐 이런 시장 경쟁력이 좀 추세적으로 강화되는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키워드 잡아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많이 후퇴한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 전망 또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지 전략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저희는 반도체에 대해서 뭐 여전히 시장 우려가 많기는 하지만 계속 봐도 될 그런 섹터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봐야 하는 섹터죠. 왜냐면 아직 뭐 숫자적인 측면에서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나 해외가 아직 확인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우려가 가득한 운용처가 많다라는 거를 보면 위로 또 갈 룸도 많다라고 동시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반도체를 우리가 하반기에도 본다고 했을 때 좀 텍스 위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전공정 투자 모멘텀 이런 부분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대형주 업체들 위주의 실적 개선이 나왔고 이 상태로 가면 하반기에도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공급이 실제로 더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아직 뭐 시장은 그냥 막연히 공급이 부족하다 이 정도 느낌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이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이면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캐펙스 사이클이라는 거로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공전 캐펙스 사이클 모멘텀은 올해 2분기 지나면서 조금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 모멘텀이 강해진다고 했을 때는 저희 한국 소부장 중에서는 저희 유한타워스는 코미코, 하나마트리얼즈, DRDVM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비 중에서는 특히나 이제 최근 하이닉스, MCVX 투자 발표와 같이 해서 움직일 수 있는 하이닉스 밸류체인 좀 선호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